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집이란 무엇입니까? 벽돌과 시멘트로 쌓아 올린 구조물? 등기부등본에 찍힌 숫자? 아니면 그 안에서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기억, 밤새 서류를 붙들고 씨름하던 책상,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의 온기. 모든 사람에게 집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집을 팔았습니다. 29년을 살아온 집을, 젊음을 갈아 넣은 집을, 아이들을 키워낸 집을. 오늘은 그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의 자택을 매각했습니다. 단지 이름은 양지마을 금호일단지. 전용 면적 164일. 호가는 31억에서 32억 사이. 그런데 실제 매각 가격은 29억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금매입니다. 취임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해온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소식은 분당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이 가격인가? 여기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속도와 전략적 희생입니다. 분당은 현재 토지거래허 가구역입니다. 매수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잔금을 치른 뒤 2년 동안 반드시 직접 실거주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집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금 운용도 입주 시기 조율도 복잡하기 짝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빠르게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시간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대통령의 집이라는 상징,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심리를 건드린 겁니다. 이 매각은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닙니다. 가격을 낮추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책적 신호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억 6천만 원에 사서 25억을 벌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꾼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1998년에 3억 6천만 원에 매입한 집이 29억에 팔렸으니까요. 숫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보도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입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IMF 위기 속에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IMF 1998년.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던 시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던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절. 그 혼란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마련한 집. 그것이 단순한 투자 자산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문직으로 평생 일하며 번 소득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황당하고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사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집을 판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직접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입니다. 공직자의 책임. 이 네 글자가 이 매각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정작 본인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간극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추억이 깃든 집, 애착이 가득한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으면서까지. 이것이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결단인지 그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의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청와대는 매각 대금을 상장 지수펀드, 즉 ETF를 비롯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테크 소식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묵혀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정체된 자산에서 자본시장이라는 흐르는 자산으로, 가계의 돈이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른바 머니무브머니 무브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금융투자가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겠다는 선언.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재산 운용 방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습니다. 공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집을 팔자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택을 6채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는 여의도 오피스텔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오피스텔은 2억도 안 되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 말이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 대표가 내놓은 매물은 그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비인기 가장 저가 매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거주하는 집은 팔 수 없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추억이 깃든 실거주 한 채를 내놨는데 장 대표는 알짜배기는 쥐고 비인기 매물 하나 내놓으며 생색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의 행동 사이에 놓인 도덕적 간극.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매각은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광운대 서진영 교수는 냉정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세입자 문제 등 절차적 제약이 커서 실제 거래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실제 공급 확대라는 구조적 해결책 없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한 채의 거래가 시장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공급 부족, 투기 심리 정책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대통령의 집 한 채를 파는 것으로 그 구조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변화는 항상 상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처음 그 벽을 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한 로자 파크스 한 사람의 행동이 미국 민권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징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시장도 바뀝니다. 대통령도 파는데 이제 정말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상징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넘쳐나는 사회.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정작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그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균열이 될지 아니면 수많은 정치적 제스처 중 하나로 기억될지는 결국 이후의 행동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29년을 살아온 집을, 추억이 담긴 집을, 아이들을 키워낸 집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도 이번 매각이 진심인지 퍼포먼스인지도 모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나라의 부동산 문제, 우리 모두의 자산 구조 문제가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이번 결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불패 신화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더 나은 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와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읽어드리는 이 채널,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